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16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2년이 지난 지금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처음엔 뭣도 모르고 시댁에 들어가 살았었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시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남편한테 물려줘야 한다면서 농사일을 배워야 한다고 저를 설득시켰어요. 시골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시부모의 요구에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모두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서 시댁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고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리는 불행을 겪어야만 했어요. 시댁에 오자마자 임신까지 하게 돼서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미 저는 발이 묶여버린 상태였죠. 그렇다고 시댁을 뛰쳐나갈 수도 없었던 게 저는 친정이 없어서 나온다 해도 갈 곳이 없었어요. 어렸을 적 저희 집은 연탄을 떼웠었는데 그때 가족 모두가 연탄가스를 마셔서 한순간에 모든 가족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아래로 남동생도 있었는데 저만 살아 있었고 부모님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한테 월세를 받으러 왔었던 집주인분께서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도 저 또한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었는데 그분 덕분에 저만 홀로 살아있을 수 있었어요. 저도 연탄가스를 마셔서 그런지 성인이 돼서도 두통이 자주 있는 후유증은 남아있었고 보육시설에서 지내다가 홀로 세상 밖으로 나와 독하게 살아왔던 제 마음을 열어준 남편에게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는데 지금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남편과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16년의 세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가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이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제 발목을 잡았었어요. 홀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힘들었고 빈곤했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미련하게 버텨온 세월이 16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저도 시부모와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몇 년간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 쪼개가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컴퓨터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의 수익을 시댁 식구들 몰래 창출하고 있었어요. 저 나름 이혼을 계획하고 있던 거였고 제가 시댁 식구들 몰래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들을 전부 빼앗기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최대한 철저하게 숨기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시부모와 남편이 한자리에 모인 상황을 놓치지 않고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웃고 떠들면서 TV를 보고 있던 시부모와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시하면서 TV를 이어서 시청하고 있길래 보고 있던 TV 전원을 꺼버리고 다시 한번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말을 강하게 내비쳤어요. 얘가 오늘따라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무슨 이혼 타령이야. 리모컨 이리 안 내놓을래? 요즘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왔지? 왜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제 말 무시하세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다고요.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그만 나가고 싶다는데 왜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는 건데요? 들을 가치가 없으니까 대꾸를 해주지 않는 거잖아. 생각을 해봐. 당신이 나랑 이혼한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데? 또 시국창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그 생명줄이 끊어질 것처럼 위태롭던 당신을 구제해 준 게 누구야?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진 않고 이혼을 하겠다고? 도대체 얼마나 더 잘해줘야 그런 쓸데없는 말을 안 할 거야? 요즘 왜 계속 이혼 타령인데? 지금이 한창 바쁜 시기니까 힘든 건 당연한 거고. 당신 혼자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 당신 혹시 계절 타는 거야? 벌써부터 갱년기가 온 거냐고.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세상 떠난다던데. 어디 몸에 문제라도 생겼어?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나 정신 멀쩡하고 이 집구석에서 사는 16년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야? 딸처럼 생각해준다고 데려와 놓고 그동안 어떻게 했어? 여기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못한 시급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내 딸 서영이만 아니었어도 이 집구석에서 바로 뛰쳐나갔을 거야. 네가 뛰쳐나가서 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지. 잠자리 따숩지. 돈 걱정 없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네가 고생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보상이 뒤따른다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뛰쳐나가겠다는 거야? 앞으로 서영이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밖에서 죽어라 발버둥 쳐봤자 대학교나 제대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단칸방 하나 얻어서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살 거니? 너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 알지? 그런데 나가기 전에 정산할 건 하고 나가거라.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줬으니 그 값은 계산하고 나가야지.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고 집안일을 한 건 누구나 해야 될 당연한 일인 거고 시부모 일손 도와주는 것도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네가 그동안 보여준 노동력에 비해 우리가 베풀어준 것들이 훨씬 많거든. 그러니 16년간 우리가 제공해준 것들이 네가 해온 것들에 비해 많으니 우리가 손해난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해주고 떠나거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혼 도장 바로 찍어주마. 내 아들이야. 널리고 널린 게 여자라. 하나 꼽아주면 되는 거고 너 말고도 줄 서 있는 여자가 한 트럭이나 된다. 배가 부르면 감사한 줄 모른다더니 다시 과거로 돌아가 봐야 정신 차리지? 네가 16년간 우리 집에서 누린 거에 대한 손해 5억 배상하면 딱일 것 같은데 그 돈 마련해 줄 수 없다면 내 앞에서 이혼 얘기 2번 다시 꺼내지 말거라. 어디서 지금 이혼 타령이야?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제가 16년간 놀고 먹기만 했었다고요? 그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뼈를 깎을 정도로 고강도의 노동력 고통과 무시를 참아가면서 살아왔었어요. 저를 이 집 며느리로 들인 거 무상으로 일해줄 사람을 찾은 거로밖엔 안 보인다고요. 처음에는 딸처럼 대해주겠다고 사탕 발림 엄청 해서 데려오더니 지금 제 꼴을 보세요. 누가 이 모습을 보고 이 집안에 딸처럼 생각하겠어요? 저기 밖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저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고요. 이혼할 거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소송까지 진행할 겁니다. 저도 사람이고 더는 못 참겠어요. 제 딸이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이런 집구석에서 뭘 배우겠어요? 저는 이미 확고하게 마음먹었고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으니까 당신은 여기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지게 되자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많이 당황했는지 분위기가 더욱더 심각해지자 남편은 중간에서 흥분한 시부모와 저를 말리더니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면서 저에게 화를 냈죠. 당신 정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말로 해결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황을 안 좋게 몰고 가는 건데?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잖아. 내 꼴을 보고도 잘 지내고 있었냐는 말이 나와? 이런 삶을 살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농사일이라는 거 당연히 힘들 수 있지. 그런 거 각오 안 하고 이 집에 들어온 거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정도껏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나를 어떻게 했어? 일꾼 취급하듯 대했잖아. 그렇다고 당신이 옆에서 도와주기라도 했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민들과 술만 퍼마시고 다니면서 애 보고 일하는 나를 질린 얼굴로 쳐다보면서 일 똑바로 안 하냐고 온갖 막말을 퍼부어댔으면서 이제 와서 이혼한다니까 집에 가사일 해줄 사람이 없어질까봐 걱정이 되니? 다음날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노동자들 시키면 야간 수당 붙으니까 나한테 일을 시켜야 하는데 이혼하자고 하니까 손해를 봐야 되는 것들이 많다고 느껴져서 이혼을 거절하는 거야? 어차피 당신도 나와 좋은 감정 없잖아. 더는 나를 아내로 생각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16년이면 정말 할 만큼 했어. 이혼하고 새삼 살아갈 거야. 어머님 말로는 당신이랑 결혼할 여자 내 뒤에 한 트럭 줄 서 있다는데 그중 하나 골라 잡으면 되겠네. 오히려 당신은 좋은 거잖아.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더는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었고 제 감정 헤아려주지 않은 남편과 더는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댁 집안에 폭풍이 휘몰아쳤고 서로가 가진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동이 틀 때까지 언성을 높이며 싸움이 이어졌어요. 결국 그날이요. 저는 제 딸을 데리고 시댁을 뛰쳐나갔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는 제가 원하는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을 거라면서 끝까지 소리쳤지만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결국 이혼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충분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서 이혼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가 주었고 그렇게 16년 동안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던 저는 시댁과 완전히 분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고 꽤 오랜 시간 법적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더는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지 않는 것만도 저에게는 너무 큰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제 딸도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16년의 시집살이에 비해 위자료는 만족할 정도로 받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투룸으로 이사를 갔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컴퓨터 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더는 눈치 안 보고
본격적으로 그 일에 매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위탁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저와 적성에 잘 맞아서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시댁에선 온갖 잡일을 제가 다 하고 손이 갈라질 정도로 험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도 좋은 말 한 번 듣지 못했었는데 제가 하는 일은 열심히 일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선택하길 잘했다 생각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당시 시부모는 저에게 분명 후회할 거라면서 가난에 찌들어봐야 과거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깨닫게 될 거라며 막말을 퍼부었지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 인간들이 제 눈에 안 보인다는 것만도 저는 이미 모든 걸 이룬 상태였어요. 입에 풀칠을 한다 해도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갔고 제가 하는 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눈에 띄게 좋은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어요. 만약 과거에 신세 한탄만 하면서 살아가기만 했다면 지금의 결과는 없었겠지만 시댁에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제가 그 집에서 뛰쳐나와 살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했고 실행을 옮겼기 때문에 먹고 살 방법을 미리 찾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안정적인 생활에 접어들 때쯤 버스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 제 딸이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 딸과 함께 살아갈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된 일정에 정신없이 이사 준비를 하고 새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현관문 앞에 미리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던 분들이 당황한 얼굴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길래 무슨 일이냐며 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실 중앙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 전 시부모가 저희 집에 짐까지 풀어놓고 중국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당황한 저는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집안에 들여놓은 짐을 밖으로 내던지려는데 짐을 밖으로 던지지 못하게 온몸으로 막아서더니 갑자기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던 저는 그 인간들을 받아줄 마음이 없어서 당장 나가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던 그 집안 사람들이 불과 2년 만에 땡전 한 푼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다방에서 일하던 그 여자와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뛰쳐나가겠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그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허락해줬는데 내 아들이 그때부터 집안 재산을 하나둘 건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내 아들 명의로 돌려줬던 재산들을 내가 직접 관리해 주려고 아들을 따로 불러 내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이미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그 다방 여자에게 전부 다 이전시켜 놓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더라고.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다방 여자인 그 불려우가 재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를 우습게 볼 것 같아 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명의를 자기 걸로 변경해달라고 살살 꼬드겼던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야. 아들 재산이라 자의적으로 넘겨준 거라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도 힘들 것 같다고 하길래 최대한 좋게 설득해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이미 그 다방 여자에게 푹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한 그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전부 넘겨주면서 농사일에도 완전 손 떼고 놀러만 다니더라고.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니 내 속이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행을 다녀온다고 그 불려우랑 나가고 나서 연락 한 통 없더니 몇 달 뒤에 그 여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내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병원의 위치를 문자로 전송해 주었길래 너무 놀란 상태로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내 아들이 글쎄 눈도 뜨지 못한 채 온몸에 깁스를 하고 있는 거야. 아들과 결혼한 그년이 보이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핸드폰 전원은 꺼져 있었어. 그리고 그날 집을 비웠을 때 집안에 있던 돈 될 만한 물건들은 전부 도둑 맞았고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지금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 중이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 아들이 다시 일어서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던데 그때 우리 착한 며느리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서영애미 네가 내 옆에 있어줬다면 이런 불행한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중이다. 너는 2년 동안 몰라보게 바뀌었구나. 우리 집안 며느리로 다시 돌아올 순 없는 거니?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조만간 잡히게 되면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게 될 테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줄 순 없겠어? 너희 시애비가 그년 찾겠다고 쓴 돈만 수억이다. 결국 찾지 못했고 아들 병원비 충당하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더구나. 그래도 서영이 아빠인데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잖니.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애미야, 우리도 이 아파트에서 같이 살아보면 안 되겠니? 예전에 너 힘들 때 우리가 걷어들여 줬잖니. 이번엔 네가 우리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은데요? 이미 저희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이랑 이혼해서 법적으로 남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제 딸 서영이도 그 사람을 자기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자기 엄마를 막대한 그런 사람을 아빠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지금 삶이 훨씬 심적으로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당신 집안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 하는데 제가 정신 나갔다고 당신들과 이 집에서 함께 살겠어요? 저랑 이혼하고 이상한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전 재산 다 털어주고 전신마비까지 된 당신 아들한테 아파트 사달라 하세요. 누가 봐도 그 다방 여자가 일부러 접근해서 돈 다 뜯어가려고 계획한 것 같은데 작정하고 숨었으니 잡는 건 불가능하겠죠. 지금 당장 본인들 발로 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제 앞에 나타난다면 그땐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쓸데없이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알고 보니 제 딸이 어디 학교에 입학을 했는지 전 학교에 전화를 해서 수소문한 끝에 저희 집까지 알아낸 전 시부모의 행동에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인간들이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나서 너무 화가 치밀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희 집에 짐까지 풀어놓고 돈도 없다던 사람들이 중국 음식까지 시켜 먹고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들의 제지로 전 시부모는 현관문 밖으로 쫓겨났는데 제가 밖으로 빼놓은 중국 음식을 전 시모가 주워들더니 이미 집도 알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면서 짜장면과 탕수육 그릇을 입주 청소가 끝난 제 집에 던져버렸고 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더는 참지 못한 저는 중국 음식 그릇을 주워들어 전 시모의 면상에 퍼부어 버렸습니다. 격하게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저희 집 물건까지 때려 부숴서 결국 경찰서에까지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먼저 상황을 악화시킨 전 시모의 잘못으로 인해 주거침입과 기물파손죄에 해당돼 법적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그 인간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대충 합의한 끝에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았지만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지 못한 현실에 너무 화가 많이 치밀어 오르네요. 그래도 저는 저희 집 앞에 얼씬거리지 않곤 있지만 혹시라도 저 몰래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봐 그게 좀 불안합니다. 이제야 그 인간들한테 벗어난 것 같았는데 또다시 엮이게 되니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막 이사 왔는데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의 방법 같긴 하지만 그것도 100%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많이 답답하네요. 얼마 전에 병원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어요. 전 남편이 어떤 몰골로 병실에 누워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 시모가 말한 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보라고 문자로 어디에 입원했는지 알려줬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잠적해 있는 그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했길래 전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어줄 정도로 행동을 했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저와 결혼 생활할 때는 여자 취급도 해주지 않고 쳐다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던 그 사람이 그 여자에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줬다는데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본처를 내치고 새 여자를 들였을 때 신중하지 못한 결과가 어떤 상황을 초래하게 됐는지 전 남편은 병실 천장만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있겠죠. 전 시부모는 아직까지 그 다방 여자를 찾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작정하고 숨었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제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네요. 뭔가 저에게 피해가 올 것만 같은 불안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제 딸에게 다시 이사 가는 거에 대해 물어봤는데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로 제 딸한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줄까봐 걱정입니다. 두 전 시부모가 다시 찾아오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이는 게 좋겠죠?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시면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환경에 따라 변할 수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사람의 본성이 정해진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상황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면서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제 아이와 같은 또래인 형님의 아이가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부터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결국 엄청난 사건이 터져 버렸습니다. 제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 형님의 아이가 전학을 왔어요. 아주버님의 회사 문제로 겸사겸사 전학을 오게 된 거였는데 제 딸과 같은 반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게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 서로 의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 딸도 사촌과 같은 반에 배정돼서 서로 의지하고 좋은 점이 많다며 1학년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형님과 저와의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라서 아이들도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딸의 얼굴 표정이 안 좋아졌고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서 답답했는데 나중에 학교에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저에게 전부 털어놓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가족 간의 분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딸이 집에 울면서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너무 놀라 방으로 들어가는 딸의 뒤를 따라 들어간 뒤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딸을 진정시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으려 했던 제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형님의 딸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제 아이를 따돌린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잘 지내는 것 같더니 갑자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언제부터였냐고 물어보자 꽤 시간이 지났었는데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었지만 쉽지 않았는지 그동안 힘들었다는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따돌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저는 곧장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수화기를 통해 들린 형님의 말은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별것도 아닌 일로 전화해서 뭐 어쩌자는 거야? 동서는 내가 내 딸을 주의시켰으면 좋겠어? 그걸 원하는 거야? 형님, 학교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한창 예민한 나이인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같은 반으로 배정을 받았으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면 되는 건데 반에서 에리가 주동해서 재은이를 따돌렸다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에리랑 통화하고 싶은데요. 바꿔줄 수 있죠? 잘못된 걸 바로 잡아줘야 나중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학창 시절 때 받았던 상처가 평생 간다는데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학교 생활 마무리하면 좋잖아요. 바꿔주기 싫으면 형님이 말 좀 잘해주세요. 동서는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야? 내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듣고 싶어? 내 딸 주의시키고 앞으로 서로 잘 지낼 수 있게 나보고 교육하라는 걸로 들리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니까? 에리 말로는 걔가 따돌림 당할 짓을 한다더만.
재은이가 반에서 1등이라며? 그래서 애들 무시하고 엄청 잘난 척 한다던데?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 있잖아.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게 생각해서 말도 섞지 않으려 하고 꼴에 반해서 회장이라고 애들을 지적하려 들면 누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겠어. 당연히 자연스럽게 불만이 따라오게 되는 거잖아. 공부 좀 한다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버릇, 그것부터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니까 에리가 질이 안 좋은 애들과 어울려서 걱정이 되니까 염려되는 마음에 그런 애들과 어울리는 거 조심하라고 했다던데요. 남도 아니고 사촌끼리 안 좋은 애들과 어울리면 당연히 걱정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상황을 안 좋게 만들면 같은 반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지도 몰라요. 어머머, 그 말 뜻은 지금 내 딸을 전학시키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동서가 별것도 아닌 일을 부풀려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고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나랑 동서가 안 좋은 감정으로 이어지면 애들한테도 영향이 간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쓸데없는 일로 괜히 상황만 악화시키지 말고 동서애나 똑바로 교육시켜.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형님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저도 기분이 안 좋아졌고 차라리 얼굴을 대면하고 상황을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돌아오는 주말에 시댁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가 시댁에 모였을 때 필요한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전화통화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이어갔어요. 형님은 과일을 먹다 말고 포크를 테이블 위에 던지더니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번에 전화로 얘기 끝냈으면 됐지. 왜 어머님 댁에 와서까지 그 말을 꺼내는 건데? 좋은 분위기 다 망칠 작정이야? 형님, 제 딸 재은이가 요즘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서로 좋게 지낼 수 있는 건데 따돌리는 건 나중에 심각한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때 통화했을 때 갑자기 끊어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에리 너는 우리 재은이를 따돌려야 되겠어?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면 얼마나 좋니? 그게 힘든 일도 아니잖아. 그리고 질이 안 좋은 애들과 어울린다며? 제가 누구랑 어울리던 그건 제 자유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제가 왜 일일이 감시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저도 다 분간할 줄 알아요. 저와 함께 어울리는 애들 겉으로만 센 척하는 거지 다른 애들과 다를 바 없다고요. 우리 반에서 절반 이상이 재은이 싫어하는데요? 자기가 선생도 아니면서 꼴에 학급 회장이랍시고 애들 통제나 하려 들고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만 어울려 다니는데 그 꼴이 다른 친구들 보기에 얼마나 재수없는지 아세요? 에리 너 지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가 질이 안 좋은 애들과 어울리니까 걱정돼서 얘기한 거라는데 이런 식으로 어른 말에 말대답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서 네가 얻어가는 게 뭔데? 걔들이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니? 어느 정도 정신이 박혀있는 애들과 어울려야 미래도 계획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건데 그런 안 좋은 애들과 어울리면 나쁜 것만 배우게 되잖아. 그래서 걱정돼서 말을 해줬으면 좋게 받아들여야지. 반에서 네가 중심으로 재은이를 따돌리면 앞으로 어떻게 얼굴 보며 지낼 건데? 너희들은 다른 애들과 다르게 평생 얼굴 보며 살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감정을 만들게 되면 나중엔 서로 등 돌리고 살게 되는 거라고. 지금은 뒤에서 받쳐주는 부모가 있으니까 걱정이 없겠지만 나중에 너희들끼리 남았을 때 누구 하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분열이 생기면 서로 돕고 살지도 못한다. 그리고 형수님도 너무 애만 감싸고 돌지 마세요. 재은애미 너는 지금 내 앞에서 뭐 하자는 거니? 이런 얘기는 나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애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네 애만 잘났니? 가족이면 생활 전체를 감시해도 된다는 거야? 애들이 성향이 같은 것도 아니고 서로 어울리고 노는 부류가 다른 건데 애리가 친하게 생각하고 있는 애들한테 질이 안 좋다면서 그만 어울리라고 하면 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하겠어. 다른 반도 아니고 같은 반인데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등 돌리면 앞으로 얘 학교 생활을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너희들이 같은 반이라도 서로 그냥 모른 척 하면서 지내라. 할미가 봤을 때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야. 어차피 각자 인생 알아서들 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 바엔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지내면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이런 문제도 안 생기게 될 거다. 어차피 2학년 올라가면 다른 반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잖니? 1년 금방 가니까 더 이상 이 문제로 가족들 간 분열 만들지 말고 다시는 내 앞에서 학교 문제 입 밖으로 꺼내지 말거라. 시어머니는 화가 많이 났는지 가족들에게 한마디씩 했지만 잘못의 원인이 제 딸과 저에게 있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 시모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형님네가 되려 잘하고 있다면서 두둔해 주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시모의 말에 기분이 안 좋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어서 제 딸도 일어나길래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이 오고 간 이후부터 제 딸은 학교 내에서 형님 딸과 서로 아는 척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반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애들이 한 명을 따돌리게 되면 따돌림 당하는 애의 편을 들어주거나 어울리게 되면 같은 입장이 될까봐 두려워서 제 딸과 점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제 딸과 친한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 잘하고 있던 제 딸이 형님의 딸 때문에 학업에 집중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자 더 이상은 좋게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불시에 학교에 찾아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선생님과도 상담 좀 해보려고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딸의 반에 도착해 교실란을 살펴봤는데 자리에 없는 것 같아 반에서 나오는 아이한테 물어보니 교무실에 갔다는 말을 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에리와 재은이가 다퉜다면서 아침부터 난리도 아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급하게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눈앞에 보이는 충격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무릎 꿇고 있는 제 딸을 서둘러 일으켜 세운 뒤 교무실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지금 재은이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무릎까지 꿇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게 있었나요? 삿대질을 받아야 할 정도로 죄를 지었냐고 물어보잖아요. 동서, 지금 어머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혼낼 짓을 했으니까 무릎 꿇고 있는 거잖아. 아주 성격이 고약해서. 내 딸 얼굴 좀 보라고. 손바닥 자국 안 보여? 얘가 보면 본데 없이 큰 지엠이 판박이야. 어쩜 성격이 이리도 똑같냐? 이러니 애들한테 따돌림이나 당하지. 반에서 1등하면 뭐해? 하는 짓이 저급한데. 에리가 먼저 시작한 거라고요. 제 사물함에 있던 책을 전부 찢어버렸고 우리 엄마한테 이혼녀 주제에 자기를 가르치려 들었다고 제 뺨에 먼저 손을 올렸는데 어느 누가 참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연달아 애들 5명이 제 머리끄덩이 잡고 넘어뜨렸다고요.
저는 조용하게 학교 생활하고 싶었는데 에리가 저와 엄마가 지금의 아빠가 새아빠라고 놀리면서 아빠 보고 애 딸린 여자랑 결혼했다며 친구들 앞에서 우리 가족 욕을 하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저도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가 터진 건데 에리가 맞을 짓을 먼저 한 거라고요. 얘가 7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 저기요, 담임 선생님이 공부 좀 잘한다고 해서 감싸고 도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매질도 해야 되는 건데 요즘 애들 말로만 하니까 선생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이런 집안과 결혼시킨 내가 잘못이지. 비 한 방울 안 섞인 네가 무슨 가족이야? 시모는 갑자기 제 딸에게 달려들더니 버릇없이 대들었다고 손을 올려 뺨을 내리쳤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라 말리기도 전에 시모의 손이 날라왔어요. 교무실에 울린 뺨 맞는 소리에 저는 경악을 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시모의 뺨에 똑같이 손을 올렸어요. 형님은 저와 제 딸이 시댁의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며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고 시모는 감히 자기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미치광이처럼 날뛰면서 제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알 것 같다며 남편과 갈라서라는 말과 함께 형님과 힘을 합쳐서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댔어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었지만 저에겐 딸이 있어서 재혼에 대한 고민은 안 할 수 없었는데 남편은 제 딸을 친딸처럼 대해주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 딸에게 천천히 다가와 주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제 딸이 지금의 남편을 새아빠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서 결혼까지 할 수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남편은 초혼인데 저는 애 딸린 이혼녀라 시댁 집안에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오랜 시간 설득해준 덕에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지만 항상 저와 제 딸에게 향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서 그런지 항상 형님 딸의 편에서만 얘기를 들어주었지 제 딸의 편은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발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 그때만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형님 애와 제 딸이 서로 마찰이 있었을 때 시모가 학교에까지 찾아와 제 딸에게 막말을 퍼붓고 7시간 동안 무릎 꿇게 했다는 거에 억장이 무너졌어요. 담임 선생님도 저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시모가 시댁 집안의 어른으로서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저에게 연락하는 순간 더 크게 난리칠 거라는 말에 난처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재은이에게 달려드는 시모의 행동을 최대한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만약 제가 자진해서 학교에 오지 않았다면 제 딸은 잘못도 없는데도 계속해서 무릎 꿇린 채 벌을 받고 있어야 했었을 겁니다. 제 딸의 얼굴에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었던 저는 양손으로 형님과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둘의 머리를 사정없이 충돌시켜 버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부딪히는 순간 시모와 형님은 제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더니 본인들의 이마를 만지면서 고통스러운 듯 교무실을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그 사이 제 딸을 데리고 교무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시모가 달려와 제 딸의 머리끄덩이를 잡았고 저는 시모와 제 딸을 떨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담임 선생님한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교무실 문이 활짝 열렸고 눈앞에 학교가 떠나갈 정도로 학교장님이 시모를 향해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제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지금 학교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그 손 놓지 못해요? 얘 재은아, 괜찮니? 얼굴 좀 보자. 누가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어? 당신이야?
사반유 선생님, 이 지경까지 방관하고 뭐 하는 겁니까? 연수가 잡혀있는 날에는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그게요.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제 선에서 최대한 해결 보려 했는데 상황이 갑자기 심각해져서 저도 수습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오면서 어떤 상황인지 대충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봐 내가 미리 애들한테 말을 해놓으라고 했던 건데 그래야 애들이 더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재은이도 조용히 다니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시잖아요. 저희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 몰랐어요. 그렇잖아도 오늘 이 문제로 담임 선생님과 대화 좀 해보고 아버님 얼굴도 좀 뵈려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고요. 저들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지.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내 아들과 이혼을 했으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어야지. 어떻게 또 저런 집안과 엮여서 우리 소녀가 이런 피해를 받아야 돼?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너랑 우리 소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 내가 교장의 권한으로 당장 저 학생을 전학시킬 테니 그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제 딸을 전학시킨다고요? 그건 안 되죠. 전학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전학 가면 제 딸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요. 그리고 제 딸 전학교에서도 강제 전학 보낸 거라 받아주는 곳도 없다고요. 지금 상황을 대충 보니까 동서, 전 시아버님이 학교장님이셨어? 아니 그런데 왜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거야? 동서가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이런 문제 생기지도 않았잖아. 저도 아픈 과거가 있는데 굳이 끄집어내서 형님한테 전부 다 설명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서로 학교 생활하는 동안 조용히 보내자고 부탁했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까지 형님한테 부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내 딸에게 피해 준 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요. 교장 주제에 감히 내 얼굴에 손을 올려? 내가 너한테 이혼한 각오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애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장이 전 시아버지라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텐데 그 말 한마디 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으면 너한테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 우리 손녀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애를 7시간 찬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여 놓고 참 뻔뻔하시네.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맞아야지. 유 선생, 당장 저 학생 강제 전학 준비하세요. 받아주는 것 없으면 학폭위 열고 강제 퇴학시킬 겁니다. 이미 한 번의 아픈 과거가 있는 저로선 제 과거를 털어놓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전 남편과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전 시부와의 기억도 좋지는 않았었죠.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학교 교사였는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와 눈이 맞아 바람이 났던 거였어요. 그리고 두 눈 뜨고 보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되었고 결국 이혼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다니던 학교가 수학여행을 떠났었는데 제가 그때 그쪽 근처로 출장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몰래 서프라이즈로 놀래켜 주려고 숙소 근처에서 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같은 지역으로 출장 온 줄 모르고 있던 남편은 다른 여자 교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고 처음엔 발뺌하다가 제가 증거물을 내밀자 결국 모든 걸 인정하면서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전 시부는 자기 아들의 행동이 교사 집안에 먹칠을 했다고 인연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긴 했었는데 최근까지도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었던 이런 과거의 아픔들을 전시부가 제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장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기억들까지 전부 물어볼 것 같아 꺼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서로 좋게 학교 생활하길 바란다고 부탁까지 한 거였는데 형님의 딸은 도가 지나친 행동을 저질렀고 이런 문제로 형님과 시모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게 된 시모와 형님은 저와 전시부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형님의 딸이 제 딸을 향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혼 가정인 주제에 문제 가정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게 꼴보기 싫었다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면서 같은 무리에 속하려 한다고 본인 입으로 전학을 가겠다며 자기 눈앞에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제 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어른으로서 교육을 잘못 받은 형님의 딸의 얼굴에 손을 올리려 했는데 교무실 문이 또 한 번 활짝 열렸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제가 연락을 한 적이 없어서 남편의 모습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웠는데 딸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른들끼리 안 좋은 상황을 만들었을 때 압수당해서 담임선생님 책상 위에 있던 핸드폰을 가져온 것 같았어요. 제 딸은 이미 남편과 통화를 했었고 좀 전에 있던 상황들에 대해 전부 다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형님의 딸의 얼굴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버렸어요. 그리곤 저와 제 딸의 앞에 서서 형님과 시모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막말을 퍼부었고 남편의 등장으로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결국 전시부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형님의 딸을 강제 전학시켰고 제 딸은 정상적인 등교를 할 수 있었어요. 학교 내에선 제 딸이 교장의 친손녀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고 더는 제 딸을 괴롭히는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피제라고 직계 가족이 있는 학교에 그 자녀들이 다니지 않도록 배제하는 방안이 각 시에서 자체 지침을 만들어 결정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전시부가 교장으로 있는 동안 제 딸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게 힘들어질 것 같아 제 딸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전시부는 교장으로서 학교를 운영하는 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판단해 이미 제 딸이 사립학교에 입학을 하기 전부터 교장직에서 내려오려고 퇴임을 준비 중이셨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올해까지만 교장직으로 계셨다가 다음 해부터는 다른 교장이 학교를 관리하게 될 거라며 제 딸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형님과 시모가 저와 딸에게 손찌검하고 급식도 못 먹게 하고 부당하게 7시간 무릎 꿇린 행동들에 대해 소송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내 복도와 교무실 내에 상시 녹화되고 있는 CCTV에 전부 다 찍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활용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제 딸이 받은 상처 어떻게든 보상받을 생각이에요.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통해 잘못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딸이 전학을 가게 된 이후 또 다른 문제가 터졌는데 현재 형님의 딸이 실종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핸드폰도 꺼져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연락이 안 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형님이 중간에서 행동을 똑바로 했다면 아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테고 이런 안 좋은 상황까지 오지 않았었겠죠. 형님네는 애가 없어진 이후 완전 초상집이 되었다고 하네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서 결국 이렇게까지 됐지만 만약 에리가 이 사연을 본다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웬만큼 정해진다 하지만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형님이 애한테 보인 행실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켰겠어요. 시모도 만만치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남편이 정상적으로 자라왔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번 일을 통해 크게 깨달았습니다. 살다 보니 별일 다 겪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3달 전에 시동생의 예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의 직업은 치과 의사로 시댁 집안의 자랑이에요. 어디를 가던 시모는 시동생 자랑만 하고 다닙니다. 반대로 남편은 파이프 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기름 냄새 난다며 항상 창피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내인 저로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만큼 저 또한 살갑게 다가갈 수 없겠더라고요. 시모도 제가 거리를 둔다는 걸 알고 계셔서 그런지 저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았어요. 제가 기분이 상했던 이유는 남편이 공장에서 힘들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요. 시동생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에만 집중시키려고 금전적인 지원을 해줘야 했었는데 시부모님은 남편이 뒤에서 도와주길 바라셨고 집안의 가장이면 동생이 잘 될 수 있게 이끌어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강제로 사회로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도 꿈이 있었고 대학교에 입학도 하고 싶어 했지만 시부모님은 남편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지만 시동생은 전교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월등해서 시부모님 눈엔 남편이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동생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꿈이 뭐였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변호사가 되는 걸 꿈꿔왔다고 했었습니다. 학창시절 때 성적이면 충분히 가능했었지만 시부모님은 금전적인 지원을 시동생에게 쏟아부었던 터라 남편을 지원해줄 돈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공장에서 일을 하라고 등 떠밀었었죠. 가족을 위해선 희생할 수밖에 없었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남편은 지금까지 파이프 공장에서만 죽어라 일만 하다가 최근에 따로 공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이라 눈에 띄게 많은 돈을 만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과거에 시동생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준 걸 후회하지 않아요. 시동생 또한 항상 남편의 노력을 감사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가끔 치과 일이 끝나고 퇴근하면 저희 집에 왔었는데 술 한잔하면서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었는지 들려줬었어요. 공부에 더 열중했던 것도 남편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었다며 고마워했었고 시동생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남편과 시동생이 만나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 막내 아들 집에 보내지 않고 아직까지 술을 마시고 있는 거니?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생각이 없는 거냐? 도련님이 애도 아니고 나이가 몇인데 혼자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할 나이죠. 이제 들어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제끼리 시간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막내 아들이 곧 결혼하는 거 몰라? 앞으로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계속 술 먹자고 끌어들이면 새며느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쪽 집안 법조인인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쓸데없는 말 나왔다가 파혼이라도 당하면 네가 책임질 거니? 내가 좋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지금 토를 달고 있어? 그나들 좀 바꿔봐라.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바꿔보라고. 너는 한 번 말하면 내 말 좀 들어라. 네, 전화 바꿨어요. 동생이랑 오래간만에 술 한잔 하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결혼하면 앞으로 시간 내기 더 힘든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해? 나보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지금 시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12시가 넘어갔잖아. 나는 우리 세종이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흠집 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다음부터는 이런 쓸데없는 약속 잡지 말거라. 너 때문에 그 집안에서 한마디라도 나온다면 평생 얼굴 못 볼 줄 알아. 어머니는 맨날 세종이밖에 모르세요? 제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랑 오래간만에 술 한잔 하고 싶다는데 왜 그쪽 집안 눈치를 봐야 하는데요? 제가 창피하세요? 그런 파이프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너랑 지가 의사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 집에 오고 싶어도 형이라고 말도 못하는데 너는 눈치도 없니? 요즘 한창 결혼 준비 때문에 쉴 시간도 없는데 술 먹으면 다음날 무조건 지장 있는 거 알면서 생각 없이 행동하는 네가 정말 한심하게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앞으로 2번 다시 세종이 불러서 술 먹지 말거라. 개인적인 자리를 아예 만들지들 마. 막내 아들 바꿔봐라. 아, 엄마. 제가 아까도 좀 늦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엄마한테 형 집에 간다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하도 난리칠까봐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일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술도 마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형이 희생해서 얻어낸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는 말도 좀 하고 싶어서 형이랑 형수 얼굴 보러 온 거예요. 엄마 아들 문제 없으니까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 마세요. 엄마는 형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에서 전부 지켜봤으면서 이제 목표 달성했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엄마가 형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좀 좋아요? 원래 장남은 다 그런 거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삶이 당연한 건데 무슨 따뜻한 말이 필요하니? 엄마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는 결혼 준비에나 신경 써라. 이득되는 게 뭐가 있다고. 공장 기름 냄새 나는 거기에 가서 시간을 뺏기니? 엄마는 너 하나만 있으면 된다. 너희 형한테는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 시동생은 시모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과 저는 시모가 뱉은 상처되는 말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왔었습니다. 시동생은 괜히 와서 남편한테 상처 준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나중에 다시 연락 주겠다면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남편은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고 그동안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는 시모에게 많이 서운했는지 결국 술잔에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위로를 해줘도 소용없었고 감정이 북받쳐 오른 남편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저는 그날 이후 시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쌓인 상태로 며칠 뒤 예식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의 결혼식 날 기분 좋게 가야 하는데
시모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라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었고, 그렇게 시모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자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날인데 너희들 표정이 왜 그 모양이야? 이제 하객들도 많이 올 텐데 인사할 때도 그런 표정 지을 거니? 이미지 관리 잘해라. 어떤 집안인지 다들 알지? 예비 동서네가 법조인 집안인 게 무슨 상관인데요?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표정 관리가 안 되는지 전혀 모르세요? 어머님이 며칠 전에 전화하셔서 했던 말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좋은 감정으로 전화 통화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 온갖 안 좋은 말만 전부 늘어놓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잖아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그때 이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세요? 도련님이 치과 의사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인데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한마디 했다고 아직까지 꿍하고 있던 거였어? 한두 살 먹은 아이들도 아니면서 그것 가지고 인상 쓰면서 예식장 분위기까지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리고 쟤만 고생했니? 나도 뼈 빠지게 일해서 내 아들 의사 만들라고 지원해 줬었다. 저놈이 막내 아들보다 머리가 좋았다면 당연히 입장이 바뀌었었겠지. 자기 자신도 동생보다 머리가 좋지 않으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도와준 건데 이제 와서 뭐 어쩌자는 건데? 너희들 예식 끝나고 따로 얼굴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들 하곤 아주 틀려먹었네. 기분 좋게 집에서 나왔는데 너희들 때문에 나도 표정 관리가 안 된다. 너 나랑 따로 좀 얘기하자. 남편은 시모의 막말에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시동생의 기분 좋은 결혼식 날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통화를 했을 때 상처를 줬으면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시모는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더 크게 화를 냈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한꺼번에 쏟아내고 싶었지만 최대한 참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면서 제 손목을 잡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더니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너희들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돌아버리는 걸 보고 싶은 거니? 적당히 하라고 했지? 경고했으면 눈치껏 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하객들 점점 몰려오는 거 뻔히 보고 있으면서 태도가 그게 뭐야?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으면 그만하면 되는 거잖아. 결혼식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니? 나 더 이상 흥분하게 하지 마라. 저도 정말 할 말 많았거든요. 왜 그이한테만 뭐라 하시고 무시하는 건데요? 며칠 전에 그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냈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잖아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만 하던 어머님 큰아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이가 꿈이 뭐였는지는 알아요? 변호사가 꿈이었대요. 그런데 도련님이 좀 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어머님은 사람 꿈을 짓밟았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펜을 굴려야 되는 사람이 공장에서 파이프 가공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럼 동생을 위해 고생한 만큼 보상은 안 해줘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건데 전화통화로 온갖 상처되는 말로 평생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남기셨으면 오늘 저희가 왔을 땐 전에 통화할 땐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한마디면 충분히 좋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건 저희가 아니라 어머님이라고요. 오늘은 어떻게든 참고 넘어가겠지만 결혼식 끝나면 두 번 다시 어머님 얼굴
볼일 없을 거예요. 뭐래도 어차피 욕만 먹는데 뭐하러 이런 관계를 유지해요? 어머님도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라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결혼식 아무 문제 없이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 없진 않아요. 어머님은 도련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이한테 상처 줬던 거 나중에 100배, 1000배로 돌아갈 거고 그때 돼서 땅을 치고 후회하셔봤자 어머님 곁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도련님도 어머님한텐 서운한 게 많던데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손을 높이 치켜 올렸어요. 저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시모를 노려봤고 흥분을 했는지 거칠게 숨을 내쉬더니 결혼식이 끝나면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먼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모에게 그동안 쌓였던 말하지 못한 불만들을 한 번에 쏟아내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왔었어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라 잠시 숨을 고르며 앞으로 시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 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쾌한 목소리가 신경 쓰이게 만들었고 또 남편한테 한 소리 하는 것 같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계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남편이 아닌 저희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오실 줄은 몰랐었어요. 그렇다고 예식장 위치를 알려드린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시모는 저희 엄마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고 있던 한복은 어디에서 구입한 거냐며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시장에서 9만 원 주고 대여한 한복이라며 설명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에 온갖 짜증 섞인 표정으로 자기 아들의 결혼식 날 후질구레한 한복을 입고 왔다며 시댁 집안 개망신 주러 온 거냐면서 저희 엄마한테 예식장에 발도 들이지 말라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시모의 성격이 고약한 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도련님 결혼 축하해주러 힘들게 왔으면 좋게 넘어가 줄 수 있는 걸 입고 있는 한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저희 엄마를 밀치는 행동은 결국 제 두 눈을 돌게 만들었습니다. 시모가 저희 엄마를 밀치자마자 저도 시모의 어깨를 사정없이 밀쳤어요. 그러자 시모는 저를 바라보면서 정신 나갔냐고 제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올려쳤습니다. 엄마는 예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과 막말에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제 얼굴에 손을 올린 행동을 보곤 이성의 끈을 놓아 버리셨어요.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시모도 저희 엄마의 한복을 갈갈이 찢어버리면서 예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엄마 편에 서서 시모에게 달려들었고 하객들이 몰려와 시모와 저희 모녀를 겨우 떨어뜨려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뒤이어 달려온 남편은 만신창이가 된 시모와 저희 모녀를 보곤 경악을 했어요. 남편은 예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뭐 하는 짓이냐고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순간 시부가 남편의 얼굴에 뺨을 올려쳤습니다. 예식장이 울릴 정도로 시부의 손바닥이 남편의 뺨을 강타하는 소리는 엄청났고 시부의 한마디에 남편은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자 시동생과 예비동선의 가족들도 저희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고 시동생이 저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남편을 향해 다시 손을 올리려던 시부를 막아서며 화를 냈어요. 도대체 이게 다 뭐하는 짓이에요?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순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결혼식을 올려요? 이게 우리 탓이야? 저놈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당연히 잘못한 놈이 맞아야지.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너희들 때문에 결혼 파투나게 생겼으니 그에 따른 손해배상 너희들이 알아서 보상해라. 법조인 집안과 힘들게 결혼 성사시켰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어? 이게 왜 저희 탓인데요? 어머님이 먼저 시작한 거라고요. 저희 오늘 결혼식장에 조용히 있다가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얼굴 보자마자 막말하더니 저희 엄마한테 9만 원짜리 대여 한복 입고 왔다면서 집안 망신시켰다고 난리를 쳤다고요. 도련님 결혼식 축하해 주려고 먼 길을 오셨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은혜도 모르는 썩어빠진 집구석.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면 되잖아. 어차피 저는 내놓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더 이상 왕래하며 지낼 필요도 없겠네요. 오늘 있었던 일들 평생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나이 들어 병 들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동생아, 오늘 결혼식 망친 거 정말 미안하다. 남편은 저희 엄마를 부축해드리면서 밖으로 나가자며 그 자리를 피하려 했는데 그 순간 예비 동서가 저희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도 동서의 얼굴을 보더니 결혼식 축하해 주려고 왔는데 갑자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다며 난감한 표정으로 예비 동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예비 동서와의 관계를 가족 전체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엄마는 시동생 결혼식을 온 게 아닌 예비 동서의 초대를 받아 결혼식에 온 거였습니다. 시모는 어떻게 된 상황이냐며 말을 더듬거리면서 식은땀까지 흘렸어요. 예비 동서는 한숨을 쉬면서 입을 열었고 저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마와 예비 동서의 사이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께서 5년 전에 제가 일하는 곳에 의뢰인으로 찾아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상담을 받으려고 오셨는데 크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 쉽게 해결을 했었거든요. 어머니께선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잠 한숨 못 자면서 힘들어 하셨던 게 해결이 되니 많이 고마우셨는지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일이 바빠 집에 3달 동안 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어머니께서 해주신 도시락을 보니 너무 감사했었고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때가 점심시간이라 다른 직원들은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간 상태였고 저와 어머니만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자를 푹 눌러쓴 한 남자가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어 저에게 달려들길래 영문도 모른 채 위협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남자는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의뢰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 의뢰인이 잘못한 거라 결국 패소를 했는데 제가 변호를 못해 법정에서 지게 된 거라며 분노를 품고 있었고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려 했었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몸이 벽돌처럼 굳어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어머니께서 제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뒤에서 그 의뢰인을 덮쳤고 몸싸움이 벌어졌었죠. 저도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남자 손에 쥐고 있던 흉기를 쳐낸 뒤 사무실 안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때마침 직원분들이 오셔서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 그때 어머니께서 제 옆에 없었다면
저는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와 가끔 만나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의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의 어머니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네요. 변호사였던 예비 동서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자 시부모도 많이 당황했는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어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받지를 못해서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결해 줬다며 좋아했었는데 그 사람이 예비 동서였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엄마는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제가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서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동서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려고 온 거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시모는 그제야 저희 엄마를 잘못 건드렸다는 걸 직감했는지 엄마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좀 전에 했던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지른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이미 엄마나 저나 너무 큰 상처를 받았었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엄마의 모습이 충격적이었던 터라 쉽게 진정이 되지 않더군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일부터 저질러 버린 거예요? 제가 치과 의사면 뭐해요? 엄마가 이렇게 생각 없이 막무가내로 행동해서 결국 이 결혼 파혼되게 생겼잖아요. 엄마는 그 성격이 문제예요. 무작정 성격대로 들이받으려 해서 될 것도 안 된다고요.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나왔겠니? 안 쓰더니 예식장에 왔을 때 당연히 우리 쪽인 줄 알았지. 예비 며느리 쪽인 줄 알았겠냐고. 너희들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실수할 수 있던 문제였고 용서도 받을 수 있다. 사돈,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지 말고 일단 저희 조용히 해결합시다. 제 막내 아들 결혼은 해야죠. 지금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결혼식을 하겠다고요? 저는 딸 같은 정 변호사가 솔직히 이런 집안과 엮이는 거 반대네요. 능력 좋고 마음씨도 고운 정변이 고생길 훤한데 이 결혼 성사되길 바라는 게 정상이겠어요? 제 한복 갈갈이 찢은 것도 충격인데 제 딸 얼굴에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번에도 제가 의뢰를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예식장에 CCTV에도 전부 찍혀 있을 테니 저 사람을 상대로 법정 소송 준비해 줄 수 있나요? 우리 가족이 받은 상처에 대해 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저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게 되니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이런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가지 않았던 게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세종씨 집안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니 소송 준비해도 할 말 없지? 우리 가족이 받은 피해와 예비 형님이었던 가족분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소송 준비할 테니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누가 봐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고 법적으로 풀어가야 해결이 될 것 같아. 우리 관계도 오늘로써 끝이야. 시동생은 예비 동서의 말에 고개를 떨궜고 다급해진 시부모는 법조인 집안 식구들에게 변명을 하면서 상황을 정리해 가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수습은 불가능했어요. 하객들도 시부모의 행동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욕을 퍼부었고 하나둘 예식장을 떠나가게 되었네요. 시부모는 그제야
저와 남편에게도 용서를 구했지만 이번이 기회인 것 같아 단호하게 행동했어요. 저희는 예비동서였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체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시부모는 법정에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한 뒤로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아내었고 시부모의 곁에는 시동생도 떠나고 저희 부부도 연락을 끊어버린 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용서는 힘들 것 같아요. 이 문제로 시부모는 자기 자식들의 얼굴을 평생 볼 수 없다는 게 불안했는지 시동생의 치과에도 찾아오고 남편의 공장에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두 자식들이 떠나버리면 결국 본인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거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인 거죠. 이미 두 형제는 확고하게 결정했고 현재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곁에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인들 잘못으로 떠나보냈으니 남은 인생 늙고 병들어 외롭게 보내셔야지 어쩌겠어요. 정말 지긋지긋했던 악연 끊어낼 수 있어서 속이 다 후련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